미국 공군이 최근 본토에서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 핵폭탄 투하 훈련을 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례적으로 지하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핵폭탄을 투하했다는데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공군이 핵폭탄 투하 훈련에 동원한 폭격기는 현존 최강의 스텔스 기능을 가진 B2A입니다. B2A 폭격기 2대는 지난달 미국 미주리주 공군기지를 출발해 네바다주로 날아와 토노파 실험장에 훈련용 모의 핵폭탄을 각각 한 발씩 성공적으로 투하했습니다. 미국 국가핵안보청 NNSA는 이 같은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번 훈련에 사용된 핵폭탄의 종류입니다. 미군의 B-61 핵폭탄 가운데 유일하게 전략 핵무기로 분류되는 버전과 지하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기능을 가진 핵폭탄이 각각 한 발씩 동원된 겁니다. 모두 유사시 북한 김정은과 지휘부에 대한 공격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무기입니다. 기존의 일반 전투기로 투하 훈련을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략 자산인 B2A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훈련을 전후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잇따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As an operational matter, we're not going to discuss any preemptive military actions in advance. 때문에 미군이 훈련 내용은 물론 훈련에 사용된 핵무기 종류까지 상세하게 공개한 것은 북한에 대한 엄중 경고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최근 동창리 발사장의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발사대 옆으로 운반용 상자로 보이는 물체가 보이고 또 이렇게 연료와 산화제 보관 탱커 옆에서도 차량들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발사대와 조립용 건물이 덮개와 지붕으로 가려져 있어서 위성만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내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데 도발 가능성이 있는지 안정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시도할 수 있는 도발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핵실험과 동창리에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미사일 발사입니다. 이 가운데 동창리 로켓 발사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북한이 어제 노동신문에서 국제적 규정과 관리에 맞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전에 국제기구에 발사 시간과 좌표 등을 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사전지구 포착이 어려운 핵실험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입니다. 양산형이 됐다면은 이것을 신뢰성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몇 차례 핵실험을 해야 되고요. 군 당국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기습적으로 노동이나 무수단,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인 KN-08이나 14를 발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핵실험 10주년이자 당창건 기념일을 하루 앞둔 오늘 북한 매체들은 일상적인 수해복구 소식을 전하는 등 특이한 동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경북도 수해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가 결정되면 반발성 조치가 필요할 것인 만큼 북한이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창당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기념일마다 도발을 일삼아온 북한이 또다시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곳곳에서 핵과 미사일 관련 도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한미 군 당국은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신지혜 기자입니다. 북한은 10년 전인 2006년 10월 9일 당 창당일을 하루 앞두고 첫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2000년부터 창당일에 4차례 열병식이 진행됐고 특히 지난해 열병식은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기념일을 김정은 체제 우상화로 활용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종의 통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1차 핵실험 10주년에 내일은 노동당 창당일이어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과 강원도 원산 무수단 미사일 기지 등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번갈아 해왔는데 한 달 전 5차 핵실험을 했고 지난달 20일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미 양국은 정찰기 출격 횟수를 늘리고 일본 내 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는 최신의 지상 감시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도 동원해 북한의 군사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은 모든 도구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일각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어서 남승우 기자입니다. 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 대사가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북한군 병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군사 분계선 앞에서 한미 장병들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미국 유엔 대사의 판문점 방문은 매우 이례적이며 그 자체로 강력한 대북 메시지란 평가가 나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추가 대북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한 파워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엄중한 대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using all the tools in our toolkit to address this serious threat. 파워 대사는 북핵에 대응한 도구로는 유엔 안보리 외에도 북한을 고립시키는 외교적 압박과 주한미군의 억지력 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한국만큼이나 북한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We are determined to stand with you in addressing this threat. Our resolve is unwavering. Our commitment is ironclad. 탈북민 교육시설 하나원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와 관련한 증언을 듣고는 북한 정권은 아이들 대신 무기를 키우는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내일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대북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공개한 지난 1일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의 위성사진입니다. 발사대 옆에 운반용 상자로 보이는 물체가 새로 나타났고 연료 보관용 건물 옆에서도 차량 움직임이 식별됐습니다. 로켓 엔진 시험장 부근에도 궤도를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은폐용 구조물이 등장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38로스는 분석했는데요.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에 대해 한미 양국은 내일부터 한반도 해역에서 대규모 항모 강습단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북 경고에 나섭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입니다. 내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의 핵심 전력입니다. 레이건함을 필두로 한 한미연합 항모 강습단은 유사시 북한 지휘부와 주요 군사시설 등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초 서해와 남해로 한정했던 훈련구역도 동해까지 확장했습니다. 내일 노동당 창당일에 즈음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동해와 서해 어느 곳에서든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걸 시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을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n unshakable commitment to defend allies in the region and will take necessary steps to do so. 축구장 3개 넓이의 레이건함은 F-14와 F-18 같은 전투기를 비롯해 6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핵잠수함과 구축함 등의 호위를 받습니다. 한반도에는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의 미군 전력이 전개돼 즉각 대응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미국 공군이 최근 본토에서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 핵폭탄 투하 훈련을 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례적으로 지하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핵폭탄을 투하했다는데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공군이 핵폭탄 투하 훈련에 동원한 폭격기는 현존 최강의 스텔스 기능을 가진 B2A입니다. B2A 폭격기 2대는 지난달 미국 미주리주 공군기지를 출발해 네바다주로 날아와 토노파 실험장에 훈련용 모의 핵폭탄을 각각 한 발씩 성공적으로 투하했습니다. 미국 국가핵안보청 NNSA는 이 같은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번 훈련에 사용된 핵폭탄의 종류입니다. 미군의 B-61 핵폭탄 가운데 유일하게 전략 핵무기로 분류되는 버전과 지하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기능을 가진 핵폭탄이 각각 한 발씩 동원된 겁니다.
모두 유사시 북한 김정은과 지휘부에 대한 공격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무기입니다. 기존의 일반 전투기로 투하 훈련을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략 자산인 B2A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훈련을 전후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잇따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As an operational matter, we're not going to discuss any preemptive military actions in advance. 때문에 미군이 훈련 내용은 물론 훈련에 사용된 핵무기 종류까지 상세하게 공개한 것은 북한에 대한 엄중 경고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